바이어 입장에서는 리스크 프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subject to sale. 이 밀당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진짜 머리 잘 돌아가는, 이게 약간 도rum표정이지. 근데 이게 아무 리얼터나 다 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애슐리님이 지금 완연한 날씨도 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켓도 이제 스프링 마켓.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의 봄마켓은 여느 봄마켓 같진 않은 그런 좀 슬로우한 마켓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뭐 비교적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바이어스 마켓. 바이어가 갑인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에 주로 등장하는 이런 계약서 조항 중에 하나죠. 네, 오늘은 바로 이 subject to sale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는 세일은 아마 구독자분들은 아실 테고 그럼 subject to sale에서 subject이 뭘까요? 그러면 subject, 바로 조건이라는 건데요.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이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모든 이 협상 과정을 서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서면에 바이어와 셀러의 서명까지 다 기재를 해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조건,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얼마에 사고 잔금을 언제 치러주고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하면 그때 100% 구매를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subject to finance, 그러니까 이제 이 대출이죠. 보통 이런 바이어스 마켓에서는 바이어들을 보호하는 조건들을 바이어들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든지 이런 자유 어떤 시장에서 셀러가 노하면 되잖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하면 또 다른 바이어가 없잖아 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 하려면 너무 안타깝게 네. 이런 조건, 바이어를 보호하는 조건들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원래 이게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부동산 시장이 그런 거가 지금 수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조건들이 다 붙어요 지금은 웬만하면. 근데 이런 조건들이 이런 subject sale 말고 일반적인 조건들이 지금 뭐들이 붙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사실 중요한 조건으로 보면 바로 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subject to finance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거는 뭐 집 보러 가기 전에 보통 바이어들이 알아보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그렇죠. 사전 승인을 받으신 경우와 혼돈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이어분들이 사전 승인을 받으신다는 것은 이 현재 본인의 경제 상황, 인컴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 대출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등등을 확인을 해서 은행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빌려줄 수 있다라는 것 정도 파악하신 게 사전 승인이고요. 지금 이 subject to finance는 이 집, 해당 내가 이 오퍼를 쓴 집에 대해서 은행이 대출을 해줄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은행이 더 많이 돈이 일반적으로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은행 측에서 셀러랑 바이어가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 시세에 맞는지 그래서 감정 평가서를 보내서 실제로 감정 평가를 받죠. 맞습니다. 거기에 뭐 80%나 70%를 대출을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등등이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subject to finance가 보통 들어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subject to inspection입니다. 인스펙터 분을 하여하셔서 이 집의 구석구석을 또 확인을 해보시고 점검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뭐 가전제품 돌려보고 네. 어디 누수 흔적을 찾아내고 현재 누수가 있는지 감지도 해보고 뭐 등등 이런 비용은 다 사실 바이어가 네, 그렇죠? 지불을 하시게 되고요. 셀러가 지불하진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조건이 가장 일반적인 또 조건으로 달라붙을까요? 다큐멘트들을 확인하시는 작업, 그 조건이 또 있는데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라타인 경우에는 스트라타 다큐멘트라고 하죠. 그래서 반상회 기록을 확인을 해보는 조건이 또 들어가고요. 왜냐면 집주인 되시자마자 갑자기 4개월 뒤에 막 2만 불씩 걷어라 발코니 공사를 한다 등등 네. 이러면 낭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꼼꼼히 검토를 해보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단독주택도 이런 다큐멘트 검토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바로 이 등기부등본도 검토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자술서라고 해서 이 셀러가 알고 있는 이 집에 대해서 아는 내용들을 또 체크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도 다 확인을 하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크게 subject finance, subject inspection, subject documents 이런 게 보통 얼마 동안 그런 바이어들이 체크를 한다고 이렇게 셀러에게 이렇게 오퍼를 쓸 때 기재를 하나요? 보통 짧게는 3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길게는 좀 2주 정도 일반적이죠.
맞습니다. 이 짧게 3일이라는 거는 뭐 별다른 뭐 이런 다큐먼트나 파이낸스가 필요 없을 때 그쵸. 그냥 인스펙션만 하겠다. 이런 경우 여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2주씩이나 요구하는 바이어들은 은행 측에서 되게 대출 좀 기관에서 대출 기관에서 되게 슬로우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그런 조항들인데 오늘의 주제는 subject to sale인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달라붙는 게 그 바이어 본인들의 집이 현재 있다면 그 집을 파는 조건이에요. 그쵸. 내 집이 팔려야 내가 이 집을 사겠다라는 거죠. 보통 이 조건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오나요? 보통 아까 이런 일반적인 세계는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2주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한 45일 네. 정도를 바이어들이 요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라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조건이다. 네.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그러면은 뭐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맞아요. 네. 이 마켓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아예 뭐 조건이 없는 그런 바이어가 있다 하면 당연히 이런 조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현재처럼 이제 슬로우한 마켓에서는 이거라도 그냥 아예 없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진짜 그 바이어가 그 바이어 집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실제 있어서 한번 그래 기회를 줘보자 해서 좋은 바이어나 셀러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러가 한번 이 subject to sale clause가 있는 오퍼를 수락하면 그 바이어 집이 팔릴 때까지 한 달이건 두 달이건도 기다려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럼 너무 셀러에겐 너무 진짜 가혹하죠. 가혹한 것 같아요. 너 죽어봐라! 뭐 이런 것 그쵸. 같아서. 근데 이게 안 팔렸으면 없었던 일이 되잖아요. 네. 바이어 집이 진짜 두 달 동안 못 팔았어. 그러면 그냥 아무 페널티 없이 없었던 일로 바이바이 끝날 수 있거든요. 뭐 셀러에게 너무 가혹해서 셀러를 보호하고자 또 카운터 클로즈라고 달라붙는 어떤 타임 클로즈죠. 공식적인 용어는 타임 클로즈 또는 범프 클로즈라는 시간이 달라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24시간, 또 길게는 72시간, 일반적으로는 한 48시간 정도를 가장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한 달, 두 달 동안 셀러가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오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 더 좋은 오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받았다고 해서 기존의 바이어를 바로 내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48시간 또 뭐 24시간, 72시간 일반적으로 48시간 말씀해 주신 것처럼 48시간 동안 기회를 그 첫 번째 바이어한테 기회를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팔리지 않았더라도 조건을 해제를 하고 이 집을 구매할 것을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바이어 입장에선 이 집을 진짜 놓치고 싶지 않아. 네. 우리 집 아직 못 팔렸지만 내가 무조건 우선 사고 어떻게든지 내가 팔아낼 거야 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옵션이 되겠고요. 또 다른 옵션 2번은 나는 우리 집 팔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집을 구매할 수 없어 라는 분들은 그대로 물러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세컨 바이어한테 그러면 그냥 주세요라고 네. 첫 번째 바이어는 빠지는 거죠. 사실 첫 번째 딜이 캔슬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셀러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브젝트 세일이 안 팔리고 있는 집이었다면 받는 것도 크게 무리가 아니죠. 그렇죠. 보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좋은 오퍼를 받을 수 있어서 다만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세컨 오퍼가 무조건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48시간을 발동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셀러 입장에서는 이 집 기다려보는 게 그 가격이 더 좋아. 아무리 세컨 오퍼가 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나 잔금 날짜나 이게 좀 예민할 수가 있잖아요. 안 맞아. 그럼 그 오퍼를 받았다고 해도 안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얘기는 해줄 수 있겠죠. 반대로 지금 현재 수락돼 있는 그 오퍼보다 더 안 좋은 가격의 세컨 오퍼가 들어왔는데도 그거를 수락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셀러의 마음이기 때문에 셀러가 보기에 야, 나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3주 기다려봤는데 우리 바이어의 자기 본인의 집은 팔릴 어떤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 새로 들어온 바이어는 지금 가격은 낮더라도 조건이 막 3일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셀러가 가격을 떠나서 나 이거를 그냥 48시간 발동시킬래? 발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오퍼는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오퍼도 없는데 48시간 이럴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죠. 네, 법적으로 새로운 오퍼를 셀러가 수락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래도 최근에 여러 건 도와드렸잖아요. 최근에 저희 고객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사 생각을 크게 하고 계시지는 않았었는데 마침 한 단지, 한 특정 유닛이 매물로 나와서 너무 그 집을 구매를 하고 싶다. 단 우리 집이 팔려야 된다. 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바이어 측의 에이전트 입장으로서 그 사모님을
도와드리면서 그 상대 측은 백인 리얼터였는데 우리 서브젝트 세일 저희 이 타운하우스를 팔리는 조건으로 이거 오퍼를 좀 넣는다, 좀 수락 좀 부탁한다 해서 협상을 잘 했어요. 그래서 그 셀러가 수락을 했죠. 마침 그 매물이 마켓에 좀 오래 나와 있기도 했고 셀러 입장에선 이 오퍼를 받아서 해가 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락을 했는데요. 수락이 되자마자 사실 저희 고객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바로 마켓에 올렸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뭐 한 달 동안 우리가 팔아볼 동안 기다려줘라는 의미로 우리가 한 달을 조건을 걸었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서 기껏 수락을 받아왔더니 막 바닥을 고치고 페인트하고 그래서 2주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시간을 그렇죠. 허비한 게 거 되죠. 낚인 거라서 이런 서브젝트 세일을 집어넣으려면 바이어로서는 그 집을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퍼를 받았죠. 그렇죠. 열심히 저희가 네, 오픈하우스도 오픈하우스 하고 하고, 팔아드리려고 네. 노력을 해서 오퍼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근데 그 오퍼에도 그 오퍼마저도 서브젝트 세일이 또 붙어 있는 거야. 거기도 연결이 다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오퍼를 저희 고객분께서도 수락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 저희가 이제 파는 집의 바이어분께서도 바로 수락이 되자마자 올리는 거죠. 마켓에 올려서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또 잘 바로 이렇게 매도를 성공을 하셨죠. 맞아, 이게 되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이 풀려서 거기서도 이제 조건을 해제하고 해제하시고. 그래서 저희 고객의 집을 샀고 네. 저희도 확실하게 이 집이 팔렸구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백인 리얼터한테 우리도 조건 해제할게, 팔았어, 우리 집 팔았어. 그래서 서로가 막 윈윈윈 된 상태였죠. 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실 이 한쪽 저희가 바이어일 때 저희가 혹은 셀러일 때의 이 서브젝트 세일만 해도 쉽지 않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 밀당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진짜 머리 잘 돌아가는 이게 약간 도lum표인데 정말 이게 이 상황이 꼬이려면 다 꼬이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당길 때는 당기고 왜냐면 여기서는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뭐 시간을 늘려달라 이렇게 좀 협상을 하면서 반대측으로는 빨리 팔어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 쪼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런 밀고 당김 이런 걸 잘 해내서 성공을 했던 것 같고. 맞아요. 저희 고객뿐만 아니라 저희 고객분의 집을 사시는 분도 그리고 또 저희 고객분이 들어갈 집의 셀러도 다 모두 해피한 결과가 있어서 너무 저희도 참 보람찼던 그런 사례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서브젝트 세일이라고 해서 셀러분들께서는 뭐야 바이어 집 자기 집 팔고 나서 오퍼를 넣으라 그래 이럴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꼭 고려를 해보시라. 셀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해롭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별로 없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선 잡아두는 측면에서 되게 좋지만 자기 집이 끝내는 안 팔리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없었던 일이 되긴 돼요. 자기 집 팔려야 이 집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긴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일이 되려면 이렇게 리스크가 거의 뭐 제로 서로가 그죠? 내 집을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이런 조항 꼭 잊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이 슬로우 마켓에서 거의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리스크 프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subject to sale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래량이 좀 주춤한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좀 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 리얼터나 다 해내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